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는 HTML의 개발 환경 준비와 간략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HTML, 자주 사용되는 HTML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TML을 작성을 할 때는 확장자 .html이라는 확장자를 붙이면 HTML이 되고, 그 HTML을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서버는 저희가 라이브 서버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설치를 하고 이 index.html에 우클릭으로 open with live server를 하게 되면 이 index.html이 실시간 살아있는 서버로 구현이 되는 것이었고요. 이 라이브 서버가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HTML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HTML의 문서의 구조는 처음에 HTML의 문서 타입을, 다큐멘트 타입을 알려주는 선언문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후에 모든 것을 감싸는 HTML 태그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리고 속성으로는 language 속성으로 코리안, 한국말을 사용을 하니까 KO라는 속성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고요. 이 HTML 태그 안에는 크게 헤드와 바디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바로 헤딩 태그, H 태그인데요. H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H1부터 제목 1이라고 적고 제목 2, 제목 3, 제목 4, 제목 4, 제목 5, 제목 6까지 H6까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다 고쳐주면은 되는 거고요. 자, 해서 제목 1, 2, 3, 4, 5 이렇게 나왔습니다. H1이 가장 큰 글자가 나오고 있고 H2, H6까지 순서대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단순히 글자 크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의 구조를 함께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제목은 H1으로 마크업하고 그 주제 안에 또 다른 소제목, 중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제목들은 H2, H3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내려가도록 코딩을 하는 게 올바른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1 하고 여기에 HTML 소개라는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 내용 다음에 두 번째로 H2 태그로 HTML의 특징, 개발 환경,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제목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HTML이 가장 큰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제목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만약에 특징 안에 또 다른 제목이 또 다른 제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H3을 쓰는 게 맞겠죠. 닫힘 태그라는 중제목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HTML 안에 띄워쓰기라는 속성도 있을 거고요. 중첩 태그라는 특징들을 함께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목 안에 그 다음 제목이 들어갈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HTML이라는 제목을 적게 되면 거기 안에 내용을 적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적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바로 p 태그를 통해서 문단 태그,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문장이나 문단을 마크업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TML은 쉽습니다 라는 문장을 마크업 할 때 p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p 태그는 문장뿐만이 아니라 문단을 마크업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p 태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꺽쇠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엔터만 쳐도 바로 닫히는 태그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VS 코드의 emit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p 태그의 이름을 작성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죠. 바로 여기 emit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p를 선택을 하게 되면 p 태그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이거는 p 태그 뿐만이 아니라 모든 태그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emit 기능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문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짜 문단을 생성해주는 키워드를 사용할 건데요. 로렘이라는 글자를 치고 나서 뒤에 숫자를 20 정도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20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20이 아니라 로렘 50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긴 문단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 태그는 이렇게 문단을 마크업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p 태그 하나, p 태그 둘, p 태그 3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h1 태그를 작성을 하고 웹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마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작은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웹의 종류, 웹의 역사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p 태그로 마크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p 태그를 작성하고 로렘 20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런 문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h1으로 마크업을 했고 h2 그리고 그 안에 p 태그로 마크업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태그는 바로 리스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바로 ul 태그인데요. ul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ul만 있으면 사용할 수는 없고요.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나타낼 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짜장면, 복사를 하고 짬뽕, 탕수육 이렇게 순서를 매기기 어려운 이런 음식을 나타낼 때, 리스트를 나타낼 때 ul과 li 태그를 통해서 실질적인 리스트들은 li 태그로 마크업을 하고 이 리스트들을 ul로 감싸는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형태 같은 모양이 생겼어요.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스타일이고요. 나중에 저희만의 스타일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더 다르고 멋진 모습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ol은 바로 순서를 나타내주는 리스트이고요.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마찬가지 li라는 태그로 똑같이 마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된장찌개, 세 번째로는 삼겹살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순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순서에 대한 번호도 저희가 여기 속성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순서를 몇 개를 추가하던 순서대로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ol보다는 ul을 많이 사용을 하고 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HTML5에 추가된 DL이라는 게 있는데요. DL과 TDD라는 속성을 통해서 DL, Definition List, 정의를 나타낼 때, 어떠한 것을 정의를 할 때 사용을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바로 DL 태그로 마크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키피디아나 또는 나무 위키 같은 걸 검사를 했을 때 종달새라는 거를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키백과를 한번 볼까요? 자, 종다리를 검색을 했고 이게 가장 큰 제목이 될 것이고요. 이 안에는 4가지의 리스트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요와 서식과 먹이와 분포 이런 내용들을 마크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DL을 했고 제목은 바로 H2로 종다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DL 안에 DT라는 것으로 타이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DD라는 속성으로 한국에서 흔히 번식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화면에 지금 나올 텐데 화면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개요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속성도 넣어 볼게요. 자, DTDD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서식지 이렇게 서식, 먹이, 분포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마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데피니션 리스트 안에 DT로 타이틀을 적고 DD로 그 안에 관련된 내용을 적으면 돼요. DD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안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CSS로 저희가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링크를 걸 때 사용하는 앵커 태그입니다. 앵커 태그는 아주 쉽게 그냥 A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에밋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엔터를 쳐보면 자, 이렇게 아무 글자가 나오고 있지 않죠. 태그 사이에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이버라고 글자를 치면 이렇게 상단에 네이버라는 글자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클릭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A 태그에는, 앵커 태그에는 href라는 속성으로 주소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져오게 된 원하는 목적지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href의 주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https naver.com 이라고 하면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자동으로 적용이 됐을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로 클릭을 하면 네이버로 이동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제가 클릭을 하면 현재 페이지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다시 뒤로 가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새 창으로 열리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속성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바로 타겟이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타겟 안에 블랭크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언더스코어 블랭크 주게 되면 이제부터는 현재 페이지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이 열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속성은 블랭크 외에도 parent, self 등등이 있는데 이런 속성 상세한 것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A 태그에 익숙해지고 나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속성들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소만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화 걸기 같은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웹화면이 모바일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텔 속성을 이 주소 안에 텔이라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 바로 전화번호가 되는 거예요. 12345678 이라는 전화번호를 연결을 하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거는 그런 메뉴가 활성화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문자, 이메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태그는 바로 이미지 태그입니다. 자, 이미지 태그는 이런 식으로 풀네임으로 적는 게 아니고 img만 이렇게 적게 돼요. img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미지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닫는 태그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닫히는 셀프 클로징 태그이고요. 이미지 태그 안에도 마찬가지 A 태그처럼 href 같은 속성이 필요한데 이미지 태그에서는 href가 아닌 소스를 필요로 하는 소스 속성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미지의 속성으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해봤던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 픽사베이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주소 이름은 바로 픽사베이.com이고요. 픽사베이를 검색을 하셔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고화질의 무료 이미지를 공짜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저는 눈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하단에 보면 무료 다운로드. 자, 너무 큰 거는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작은 이미지를 무료로 그냥 받아볼게요. 자, 로봇인지 아닌지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라고 체크를 했고요. 이렇게 다운받은 것을 바탕화면에 놓고 이 이미지 이름을 간단하게 그냥 스노우라고 좀 바꿀게요. 링크하기 편하게. 그리고 VS 코드 폴더 안에 얘를 드래그를 시켜버리면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죠? 자,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제가 한번 얘를 이미지 태그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경로가 index.html과 같은 경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now.jpg라고 작성을 해주면 바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큰 이미지가 가져왔기 때문에 스크롤도 생겼는데 이 이미지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속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특정 태그에만 붙는 고유의 속성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넓이를 주는 속성인데요.
넓이는 width라는 표현으로 적어주면 되고 한 300픽셀 정도로 강제로 확 줄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넓이가 300픽셀로 줄고 세로는 비율에 맞게 알아서 조정이 됐어요. 여기에서 제가 높이를 강제로 high라는 속성을 강제로 뭐 한 500 이런 식으로 주면 이미지가 깨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먹을 수 있도록 오토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높이는 지정을 안 하고 넓이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미지 태그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바로 alt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미지를 snow.jpg인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안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데 만약에 사용자들은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최소한 알 수 있는 힌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속성이 바로 alt 속성이고요. alt 속성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을 때 대체 텍스트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대체 텍스트는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대체 텍스트의 가장 큰 용도는 사실 방금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들, 화면을 볼 수 없는,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스크린 리더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 태그를 읽을 때 alt 속성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의 명확한 설명을 또는 이미지의 명확한 내용을 alt 속성에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에 alt 속성을 넣지 않게 되면 웹표준의 에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alt 속성은 무조건 넣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더가 지금 스노우와 HTML이 같은 폴더에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 new folder라는 걸로 images라는 새로운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snow.jpg를 images 폴더 안에 드래그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인덱스와 이미지 snow.jpg는 같은 레벨이 아니죠. 주소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대체 텍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의 주소를 제대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index.html이니까 현재 이 파일이 여기 기준에서 images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snow.jpg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레벨에서는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CSS를 할 때 상대 경로를 조금 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서버 관련된 것 또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나타내주는 테이블 태그예요. 표를 나타내주는 태그는 바로 이런 테이블을 표시를 할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지역별 브라우저 현황이라는 표를 그냥 가짜 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는 바로 테이블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자, 테이블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테이블 안에 이 선이나 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과 td라는 두 가지의 태그를 추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테이블 태그 안에 tr은 row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이 줄을 나타내는 뜻인 거고요. 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자, tr이 그러면 총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4줄이니까 tr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데 일단은 하나씩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tr이라는 걸 하나 작성을 했고 잠시만요. 이거를 좀 보기 편하게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r이라는 거를 하나 작성을 했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td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td 하나가 지역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고 그 옆에는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자, x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테이블 같지도 않죠? 테이블처럼 생기지도 않았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태그에는 스타일이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CSS 배우기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화면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간단한 태그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넣을 때 저희는 스타일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CSS를 입힐 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타일 태그를 헤드 태그 안에 넣었는데 과거에는 헤드 태그 안에만 넣어야 했지만 HTML5에 들어오면서 바디 태그 안에 넣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자, 일단은 스타일 태그를 여기 헤드 태그 안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 바로 CSS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테이블에 보더 콜랩스라는 속성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테이블이라고 작성을 하고 중괄호를 열어서 중괄호 안에 이 스타일의 속성들을 하나씩 적어주는 거고요. 보더 콜랩스라는 걸 작성을 하고 콜론 콜랩스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TD에 보더를 1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더를 1픽셀 솔리드 블랙, 보더를 검은색 쭉 이어진 1픽셀짜리의 보더를 입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처럼 선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속성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왜 넣었나 하면 얘를 안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보더를 붕괴시켜 버리는 거죠. 보더를 붕괴시켜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붕괴시켜서 딱 붙은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속성을 준 거고요. 스타일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테이블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줄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테이블 줄을 입력을 했고 두 번째 줄은 한국 20755. 자, 두 번째 줄을 입력하기 위해서 바로 tr 태그를 놓고 td 태그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나 하면 5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td하고 곱하기 5를 하면 5개의 td가 이렇게 한 번에 생성이 됩니다. 자, 한국 5555. 자, 가짜 데이터니까 강제로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자,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도 똑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한국, 미국, 중국 실제 데이터가 되는 부분은 글자가 얇은데 위에 각 칼럼에 각 행에 제목을 나타내주는 이 글자들은 굵은 글자이죠. TD와 TD는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행에 제목을 나타내주는 바로 얘들을 TD가 아닌 TH, 헤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TD를 전부 TH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글자가 굵게 들어갔고요. 보도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스타일 태그에 TD만 보더를 줬기 때문이죠. 자, TH에도 보더를 줄 수 있도록 TH를 작성을 하고 콤마로 끊어서 2개 다 넣겠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테이블을 쓰다 보면 각 행을 합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행이 합쳐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마크업을 하냐 하면 바로 속성을 추가함으로써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합칠 때는 바로 콜 스팬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요. 세로로 합치는 경우에는 로우 스팬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자, 2개의 가로를 합치기 위해서 옆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T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TR 안에는 TD가 총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되죠. 4개가 있으면 되고 4개인데 두 번째 TD가 얘가
넓이를 두 개를 가진 td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글자에 두 번째 td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으면 되죠. 일단 네 개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를 날리고, 자, 하나를 날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두 번째 td가 두 칸을 가지면 돼요. 바로 옆으로 가는 속성인 콜 스팬을 두 개를 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로로 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국이 아니라 글자 좀 바꿀게요. 자, 미국 그리고 중국, 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마지막 파폭이랑 중국의 파폭을 두 개를 합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그림처럼. 자, 이렇게 합치려면, 자, 미국의 TD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아닙니다. 네 개만 있으면 되죠. 왜냐? 미국의 TD가 다섯 개가 있고, 이 마지막 TD가 옆으로 두 칸이 아니라 밑으로 두 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TD가 하나가 없으면 되고, 미국의 TD 중에 마지막 TD가 콜스팬이 아닌 밑으로 가는 스팬, 바로 로우 스팬이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모양이 합쳐지는 거고요. 세 개를 합칠 수도 있겠죠. 미국의 두 번째 거가 콜 스팬이 3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세 개가 필요가 없고 하나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테이블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의 이름, 테이블의 설명, 표, 이름 같은 것들을 표현해주는 캡션이라고 하죠. 그 태그를 나타내주는 태그가 바로 캡션입니다. 네, 캡션 태그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테이블 안에 어느 곳에 적어도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브라우저라는 캡션을 넣었고, 이 캡션의 위치를 제가 밑에 넣는다고 해서 밑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나와요. 이 위치는 나중에 캡션의 위치를 조정하는 CSS 속성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TML5에 들어와서 이 테이블도 헤드와 바디로 구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어요. 마치 HTML 파일을 헤드와 바디로 나눴듯이 테이블도 헤드와 바디로 나눌 수 있어요. 헤드와 바디로 나눈다고 하면 바로 이 제목 부분이 헤드가 되겠죠. 그래서 head라는 태그 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tbody라는 태그 안에 나머지 컨텐츠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put이라는 태그도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알고 계시면 충분히 테이블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풋 태그는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어떤 내용을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하는 바로 그런 태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타일 태그를 마저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일 태그 안에 input이라는 input 태그에 글자가 기본적으로 너무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약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를 한 36픽셀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input 태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input은 아까 다른 앵커 태그나 p 태그나 h1 태그와 다르게 이미지 태그처럼 스스로 닫히는 태그예요. 닫히는 태그가 따로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emit 기능을 통해서 인풋을 입력을 했더니 텍스트라는 input 텍스트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 채로 생성이 됐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아이고 글자 너무 크구나. 글자를 24픽셀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값들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input 태그예요. 그런데 input 태그는 입력받는 게 글자만 입력받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말고 예를 들면 여기에는 그냥 제가 유저 아이디라고 할게요. 그리고 유저 나이 이런 거 물어보진 않겠지만 input 태그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타입을 넘버라는 속성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input 태그가 아까 전에 p 태그 적었을 때는 옆으로 한 칸씩 쓸 때마다 내려갔는데 input 태그는 줄바꿈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HTML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HTML 요소들은 블록 속성과 인라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블록 속성을 가진 엘레멘트는 아까 대표적으로 H 태그와 P 태그 같은 녀석들은 작성을 하면 그 줄이 끝나고 바로 줄바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input 같은 이미지 태그 같은 이런 인라인 속성을 가진 태그들은 태그를 작성을 해도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지우고 여기에 제가 텍스트를 아무리 수십 개를 붙여도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된 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로 input이 가진 inline 속성 때문이고요. inline은 속성을 가진 애들을 강제로 블록 속성을 가지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블록 속성을 가진 녀석을 인라인 속성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CSS 할 때 이제 조금 더 배워볼 내용이고요. 강제로 줄바꿈을 해주는 태그에 대해서 먼저 하나 배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유저 이름이라고 했죠. 자, 유저 이름이라는 텍스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유저 나이라는 input 타입 넘버라는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별로 안 예뻐요. 그죠? 자, 줄바꿈을 하고 싶은 곳에 엔터를 치고 여기 사이에 br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br 태그는 바로 줄바꿈을 해주는 태그이고요. 하나가 들어가든 두 개가 들어가든 들어가는 만큼 줄바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줄바꿈을 하면서 수평선이랑 함께 줄바꿈을 해주는 hr 태그라는 것도 있어요. 자, hr 태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줄바꿈도 이루어지지만 수평선도 하나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태그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br 태그로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이름과 유저 나이. 자, 유저 나이는 제가 숫자라는 속성을 줬어요. 그래서 유저 이름에는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는데 나이에는 글자를 쓸 수 없고 오로지 숫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UI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input 태그에는 타입이라는 속성 외에도 최대 길이, 최소 길이 이런 속성들도 함께 줄 수 있어요. 바로 넘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 입력받을 가장 작은 수, 최소의 수와 가장 큰 수라는 속성을 줄 수가 있겠죠. 미니멈은 최소 5부터 시작을 해서 맥스는 10까지만 받는 그런 숫자 인풋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여기 이걸 했을 때 화살표를 눌렀을 때 5 밑으로 더 안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10 이상 더 안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칸을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되는 폭도 나중에 스텝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 태그는 hr 태그로 줄바꿈을 한번 시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태그는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는 마찬가지로 인풋을 작성을 하고요. 타입을 말 그대로 패스워드라는 속성을 주시면 돼요. 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한 글자가 동그라미로 안 보이도록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br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 날짜를 보여주는 input 타입 date time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date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ate 속성을 주니까 이렇게 달력을 클릭할 수 있는 UI가 나왔고요. 연도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력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날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달력 UI가 기본적으로 제공돼주는 브라우저마다 제공돼주는 UI가 조금씩 다른데 기본 제공되는 UI가 사실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jQuery라든지 아니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hr 태그로 줄바꿈을 마저 실행을 하고 텍스트가 아닌 체크박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이고요. 여기 안에 농구 한 3개 정도만 넣을게요. 농구, 축구, 배구라는 체크박스를 만들었어요. 자, 체크박스를 만들고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운동, 취미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UI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부분은 레이블이라는 태그예요. 자, 왜 레이블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냐 하면 여기 글자를 클릭을 했을 때 글자를 클릭을 해도 얘가 선택이 돼야 맞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사이트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태그는 얘를 클릭을 해야만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자가 얘를 가리키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태그가 있는데요. 바로 레이블 태그입니다. 레이블 태그는 닫히는 태그이고요. 농구. 자, 요거를 3개를 복사를 해서 축구, 배구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배구도 넣어주시고요. 자, 축구, 배구. 자, 그런데 레이블 태그에는 for라는 속성이 있죠. for는 뭐뭐를 위하여잖아요. 뭐뭐를 위한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를 위한 레이블이냐? 바로 이 체크박스를 위한 레이블이에요. 이 체크박스는 아이디를 바로 바스킷볼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아이디는 태그의 아이디, 고유한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는 이 태그의 단 하나, 이 HTML 파일 안에서 단 하나의 태그만 고유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똑같은 아이디는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고 다른 아이디는 다른 태그들이 또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nput이라는 HTML 태그에 바스킷볼이라는 아이디를 부여를 한 거예요.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를 한 거고요. 이 아이디를 여기 레이블, for 속성 안에 적어주게 되면 비로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서 농구를 클릭을 하면 인풋이 선택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축구도 한번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d라는 속성을 주고요. 그리고 배구도 id는 발리볼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체크박스에만 주는 속성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풋 태그에 다 걸어주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저 이름이라는 거는 바로 유저 네임이 되겠죠. 유저 네임이라는 아이디를 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아이디는 유저 네임이라고 줬을 때 클릭을 하면 여기가 포커스가 이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 태그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속성은 바로 hr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하고 인풋 태그긴 한데 라디오 태그입니다. 라디오 태그이고요. 체크박스와 상당히 흡사한데 자, 라디오 태그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걸 해볼게요. 국적을 선택하는 한국, 미국, 중국. 자, 미국, 중국. 이렇게 3개의 나라를 선택하는 라디오 태그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속성을 가진 인풋 태그. 자, 이렇게 하니까 동그라미로 나오죠. 자, 뭔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선택이 되고 이거를 선택하고 이거를 선택하면 나머지가 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라디오 태그는 네임이라는 기준으로 그룹이 이루어지는 것들끼리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임이라는 속성을 함께 주셔야 됩니다. 이 네임이라는 거는 그룹을 짓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country라는 네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개의 똑같은 네임 속성을 주게 되면 비로소 이 3개의 라디오 박스가 서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중국, 미국, 자, 없어지죠? 한국,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레이블 태그를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각각의 아이디를 줘서 이때 아이디는 컨트리가 아니라
뭐 코리아, USA, 또 차이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유한 아이디를 주셔야 되겠죠. 자, 이 name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name은 사실 이렇게 그룹을 지을 때 라디오 태그에서 사용을 했지만, 원래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떤 입력 폼이라고 하잖아요. 입력 폼이라고 하듯이 HTML에서도 폼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네. 폼이라는 태그가 있고, 보통은 이 폼 안에 얘들을 다 담아서 집어넣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폼 태그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폼 태그에 어떤 제출을 했을 때 이 내용들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폼이라는 것 안에서 입력된 양식의 값을 하나씩 고르기 위해서는, 그죠? 이 폼에 넘어온 데이터 중에 유저 이름을 가져오고 싶어. 폼에 넘어온 데이터 중에 나이, 폼에 넘어온 데이터 중에 날짜,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바로 name 속성으로, name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뭐 date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name은 뭐 유저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각각의 name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name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받아오고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input 타입은 range라는 input 태그도 있을 수 있고요. range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범위를 입력할 수 있는 input 태그가 나오고, 뭐 색깔을 선택하는 input color 같은 이런 input 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input에는 여기 저희가 입력한 값을 value라는 속성을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value라는 값을 통해서 저희가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아까 name은 이름이고요. 이름표고, 그 이름표에 딸려있는 값을 받아올 때 사용하는 게 바로 value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유저 이름이라는 곳에 강제로 제가 value를 scalper라는 거를 강제로 value를 걸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값이 새로 고침해도 미리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hello라는 걸로 바꿨다고 하면 지금 여기 코드에서는 scalper지만 사실상 hello라는 것으로 value가 바뀐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값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라는 걸 찾을 때 value라는 속성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문장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문장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바로 텍스트 에어리아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에어리아는 이렇게 닫히는 태그가 따로 있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HTML에서 자주 사용되는 태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모든 태그를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자주 사용되는 태그 위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뭐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던지 CSS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은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HTML을 올바르게 코딩하는 구조를 올바르게 짜는 방법, HTML5에서 추가된 뭐 헤더 섹션, 아티클, nav, 그리고 뭐 aside, footer 같은 태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구조로 마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